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혹시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암 발병의 그 3분의 1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꽤 있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봐도 2009년이긴 하지만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었고요. 28.3%나 됐더라고요. 고령화 시대에 암 예방?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암 예방, 특히 그 한방 관점을 포함해서 건강한 식습관 역할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의학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암을 적취라고 보는 관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적취요. 그게 어떤 네, 적취. 뭐랄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어혈, 그러니까 나쁜 피가 뭉쳐서 덩어리가 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몸속에 뭔가 꽉 막히는 거죠. 일종의 교통체증처럼요. 아, 몸속의 교통체증.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옛날 의학 서적에서도 이 적취는 치료가 좀 까다로우니까 애초에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더라고요. 기름진 음식 피하고 또 감정 조절 잘하고 이런 것들이요. 먹는 거랑 마음 상태가 몸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딱 그 관점입니다. 그 흐름이라는 개념이 재밌네요. 요즘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만성염증 같은 거랑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네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결국엔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처럼 올바른 식생활, 이걸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암을 예방하는 핵심 전략인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도 가장 기본은 역시 균형 잡힌 식단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모든 예방의 시작이죠. 특정 음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다양하게 골고루 먹는 거요. 특히 녹황색 채소, 이건 정말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섬유질이 많아서 대장암에 좋다.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떤 연구 보니까 녹색 잎채소에 있는 특정 성분이 폐암 세포 성장을 늦추는데 베타카로틴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더라고요. 오, 그런 구체적인 연구도 있었군요.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나 된장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우유에 카제인 단백질. 그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암세포 증식을 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냥 우유가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기전까지 제시하니까 좀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그 연구는 카제인에서 나온 특정 펩타이드가 면역세포 활동을 조절하는 방식에 초청을 맞췄어요. 그리고 된장, 그러니까 콩의 항암 효과는 장기 추적 연구 결과들이 꽤 설득력 있게 제시됐었죠. 맞아요. 콩을 꾸준히 먹으면 특히 여성 호르몬 관련 암이나 대장암, 폐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이었죠. 네, 그런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A, C, E 같은 항산화 비타민의 중요성도 꾸준히 언급됐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할 식습관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것도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건 역시 과식, 그리고 고지방식이었어요. 어떤 자료에선 맛있는 음식은 적당히 즐기는지에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맛있는 건 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리고 너무 짜거나 뜨거운 음식도 좀 주의해야 하고요. 위나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맞다. 탄 의식도 있었죠. 네, 탄 음식. 이게 세포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거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서 피하라고 명확히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곰팡이 핀 음식의 독소, 아플라톡신 같은 것도 위험하다고 강조됐었고요. 금연, 절주. 이건 거의 모든 건강 자료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암 촉진인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들 있잖아요. 권장사항, 주의사항. 여기에 비춰볼 때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어떠셨나요? 녹황색 채소는 좀 충분히 드셨는지, 혹시 피해야 할 음식을 드시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얘기들을 쭉 관통하는 메시지는 그거 같아요. 매일 하는 식사. 이 행위가 암 예방에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는 매일 하는 치료입니다. 이 문장이 참 와닿더라고요. 식사는 매일 하는 치료다. 인상 깊네요. 네. 암이라는 게 발병 후의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니까요. 그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보내주신 암 예방 12가지 수칙 같은 걸 보면 식습관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뭐 규칙적인 운동하기, 스트레스 관리, 적정 체중 유지하기, 자외선 차단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식습관 개선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다 중요해요. 암 예방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습관들이 모여야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총합적인 노력인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오늘 저희 이야기 들으시면서 얻은 생각들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식습관 변화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녁 식사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아니면 평소 먹던 가공식품 간식 대신 견과류 먹기, 이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들이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 스트레스 같은 다양한 예방 요소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금 내 생활 방식에서 암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좀 점검하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